문화K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지난 2해 동안 지역 문화계 역시 침체의 늪에 빠졌지만 다시 일어서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속 전북 문화는 어땠는지 돌아봤습니다. 일상만 멈춘 게 아닙니다. 지역 문화도 얼어붙었습니다. 지난 2해 동안 전북 지역 공연은 절반 가까이 줄었고 특히 클래식과 뮤지컬 부문의 타격이 가장 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거의 한 달을 쉰 적도 있고 두 달을 쉰 적도 있고. 문화예술계의 경제적 피해는 더 심각합니다. 대면 행사와 전시, 강의 등이 끊기면서 예술 활동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려워졌습니다.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일용직 일을 찾아서 한다든가 또는 택시 운전을 한다든가. 생계자금 등이 지원됐지만 턱없이 부족한 데다 단발성이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비대면 예술활동에 편중된 지원 방식도 또 다른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역 문화 생태계 자체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인식입니다. 창작 활동 관련 네트워크가 무너질 거라는 예술인들의 위기감이 큽니다. 예술인들이 꼽은 코로나19 대응 방안으로는 대중과의 새로운 소통과 유통 방식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걸 영상을 촬영한다고 하면 이게 드라마와 영화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사실 어떤 그 지점에서 계속 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감염병 재난이 불러온 지역 문화 위기.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예술인들. 한 사람이라도 제 노래를 들어준다면 음악을 절대 놓지 않겠다는. 그리고 예술의 힘에 거는 믿음이 있기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힘내셨으면 좋겠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지역 문화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KBS 뉴스 이화연입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문학의 현장의 어려움 직접 들어봅니다. 공연과 연극, 영화, 전시 분야에 계신 네 분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네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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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공연계의 어려움부터 들어보죠. 홍하영 한국무용가입니다. 지난 2해 동안 무대에 오를 기회가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게 진전이 없다 보니까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가 공연 이틀 전에 공연장 폐쇄 명령이 일어나고 그래서 너무 황당한 상황들이 참 많았어요. 저희 스태프들, 또 굉장히 배고파하는 우리 단원들, 그다음에 사전 예약을 하셨던 우리 관객 여러분들까지 희망 고문, 계속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술 활동이 힘든 지역 문화인들에게 정부나 자치단체 지원도 이뤄졌죠. 어떤 지원을 받았고 네네.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그리고 또 예술 활동을 이어가는데 이런 지원이 좀 충분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 두댄스 무용단은 작년에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공연장 육성 지원 사업, 한국전통문화전당의 상주단체로 선정이 되어서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대로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터에 이렇게 코로나라는 갑자기 황당한 전염병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도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에 열심히 공연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의 정서를 이해하고 우리 지역의 사람 중심의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저희가 작품을 올렸었는데 또 그런 모습들을 우리 지역의 많은 또 지역민과 관광객분들이 오셔서 공연도 많이 봐주시고 그랬습니다. 다음은 연극 현장 이야기 들어볼까요? 관객과 가장 가까이서 만나는 연극계 역시 마음껏 무대에 오르지 못했을 텐데요. 이미리 대표님, 지난 2해 동안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예술가는 관객분들을 마음껏 만날 수 없는 상황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물론 관객분들 없이 비대면 온라인 송출을 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작품을 선보이기도 했지만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는 공연을 취소하거나 또 연기하거나 하는 등의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팬데믹 기간에는 많은 예술인들이 비대면 활동으로 많이 전환을 했죠. 그런데 현장이 생명인 연극계는 비대면 방식의 활동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네, 맞습니다. 공연장 앞에 카메라를 한 대 설치를 해두고 그 카메라 한 대로 실시간으로 온라인 송출을 하고 그 방법을 해보니 이제 다음번에는 카메라 여러 대를 두고 이걸 편집해서 이제 올려보는 방식들도 좀 취해봤는데요. 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촬영 장비나 촬영 기술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가장 어려움을 느꼈고 또 이 연극이라는 아주 가장 근본적으로 이 TV 드라마하고 영화하고는 좀 다른 형식의 분야인데 현장 예술이 가장 의미가 있는 이 연극이 앞으로 어떤 방법들을 좀 추구해 나가야 될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다음은 영화계 현장입니다. 영화계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지역에서 영화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분입니다. 김영준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은 영화가 네, 개봉을 늦추고 전주국제영화제도 2회 연속 대폭 축소됐는데요. 지역에서 영화 활동 어떠셨나요? 일단 저희는 코로나 이전에는 상영 기회나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뭐 운영 시간을 줄어든 극장들 운영 시간이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상영 기회도 줄고요. 그리고 관객과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줄어서 제작 편수도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제작을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모일 수가 없으니까 제작 현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은 극장도 운영하고 계시죠. 넷플릭스 같은 OTT 시장의 성장은 영화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지역 극장을 운영하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일단 저희는 지역에서 상영되지 않는 영화들을 상영하는 걸 목표로 해서 시작된 영화관이어서요. OTT 같은 경우에도 진짜 OTT 전용에 맞는 컨텐츠들을 제작하고 있고 이러는데 저희 쪽에서 하는 영화들은 독립영화나 예술영화 분야에서 다른 관객층들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제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플랫폼에다 저희 영화들을 올리는 방법들도 찾아보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네, 영화계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전시회도 많이 줄었죠. 아예 문을 닫은 전시관, 박물관들도 많았는데요. 박영준 감독님, 지난 2회 동안 전시 횟수나 관객들 얼마나 줄었나요? 네, 지난 2회 동안 우진문화공간을 찾는 관람객들이 50% 이하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전시장을 찾는 관객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전시장이라는 곳이 작가들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그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을 찾는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시장의 경제 흐름이 너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미술 시장이 꽁꽁 얼어붙는 이런 현상이 너무 오래 가서 아쉬움이 큽니다. 네, 여러 전시관에서는 전시회를 영상으로 선보이는 등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시도도 이뤄졌는데요. 위드 코로나 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런 시도들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혹시 한계는 없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대면 콘텐츠를 만들어서 관객들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저희도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QR 코드를 만들어서 전시 가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게 꼭 해야 될까 말까의 고민보다는 이제 필수 요건으로 갖춰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팬데믹 기간에 전북 문화 현장의 어려움 들어봤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 문화를 굳건히 지켜주는 전북 예술인들 응원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